지적도상 땅 경계와 실제 건물의 경계가 달라 이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웃끼리는 물론 땅 주인과 지자체 간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목동 7단지가 신속통합기획 중 자문 방식의 패스트트랙을 통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도입된 자문 방식의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의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만 거치면 돼 있어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해당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경관 보호를 전제로 고도지구 내 건축물 높이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고도지구 중 면적이 가장 큰 북한산 일대는 모아타운 등을 개발할 때 기존 7층에서 최대 15층까지 고도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적도상 땅 경계와 실제 건물 경계가 달라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다 보니 어디까지가 내 땅인가를 두고 이웃끼리는 물론 토지 소유자와 지자체 간의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곳이 전국에 5만여 필지가 넘고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소송 비용만 연간 5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은평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평구 불광동에 나란히 붙어있는 두 건물. 두 건물 주인은 땅 경계를 놓고 20년 넘게 다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두 건물을 포함한 주변 30필지는 지적 불부합지였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건물 점유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지적도상 남의 건물이 내 땅을 침범했거나 내 건물이 남의 땅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어디까지가 내 땅인가를 두고 이웃 간, 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이 잦습니다. 이러한 지적 불부합지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 재조사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은평구는 특별법에 근거해 해당 구역에 대한 지적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땅 경계를 새로 측량했더니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건물 점유 현황이 일치하는 경계선이 만들어집니다. 땅 주인 대부분이 새로 측량한 경계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A 건물 주인은 이의 신청을 했고 지적경계결정위원회는 B 건물의 계단 중앙을 임시 경계선으로 결정합니다. 두 건물 소유주는 모두 말이 안 되는 결정이라며 은평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경계선이 한 번 더 변경되는데 B 건물 주인은 은평구를 상대로 또다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처음에는 제 현실 경계대로 찾아줬죠. 상대방이 민원을 내다 보니까 계단의 중간, 그 다음에는 또 잘못된 그 지적도를 가지고 그냥 경계를 정한 거예요. 은평구가 지적 재조사를 시행하고도 현실 경계를 찾아주지 않고 잘못되어 있는 지적도를 근거로 경계를 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지난 14일 열린 은평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은평구가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명시된 사항을 무시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 주민 간 분쟁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건물 현황선으로 경계를 설정하면 두 소유자 모두 기존의 토지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두 건물 또한 온전한 기능을 하기에 그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신봉규 의원은 행정집행 과정상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김우영 구청장 장기 민원 법률 자문 결과 보고서에 행정 처리가 잘못되었던 선배가 잘못했던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고 불로소득자가 생겨도 안 된다. 맞습니다. 행정 집행이 불공정하고 부정확하며 일관성이 결여된다면 국민은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은평구는 경계선 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 의결 사항이고 1년의 경계선 결정 과정에서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2차 행정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두 번째 경계결정은 행정소송법 제30조 2항에 따른 앞선 행정소송 판결의 취지대로 절차를 진행해서 지상 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등록할 때의 측량 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임시 경계 설정 후
답변에 나선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두 건물 소유주 간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 소송 중인 사안인 만큼 관련 내용을 자세히 밝히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중인 상황인 거고 더 이상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신 의원은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근거로 한 정확한 행정 집행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행정소송 때문에 그렇다. 행정소송이면 행정하지 말아야죠. 소송 중이니까. 한편 2012년 지적재조사 특별법 시행 이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한 자치구는 은평을 포함해 7곳이며 은평구는 현재 6차 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목동 7단지가 신속 통합기획 중 자문 방식의 패스트트랙을 통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 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는 29일 양천구청에 신속 통합기획 패스트트랙으로 정비계획안을 신청해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신속 통합기획은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들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인데요. 이 중 지난 1월에 도입된 자문 방식으로 재건축을 하면 서울시의 기획 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만 거치면 돼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경관보호를 전제로 고도지구 내 건축물 높이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북한산과 남산, 국회의사당 등 7개 고도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고도지구 중 면적이 가장 큰 북한산 일대는 모아타운 등을 개발할 때 높이를 기존 7층에서 최대 15층까지 완화합니다. 다만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높이가 낮고 상징성이 큰 남산의 경우에는 높이 완화 정도를 최소화해 최대 40m까지 허용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를 잡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는 풀기가 어려운 이른바 수능의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방과 후 보충 지도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려면 공교육이 강화돼야 할 텐데 일각에서는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이 그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핵심 대책 중 하나는 공교육 영역에서 교과 보충 지도를 늘리는 겁니다. 우선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유료로 제공됐던 EBS 중학 프리미엄 과정을 무료로 전환하고 학습 단계에 따른 수준별 강좌도 늘릴 예정입니다. 사교육을 대체하기 위한 방과 후 보충 지도 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 EBS나 온라인 클래스 등을 활용해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상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추진해왔던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과 보충 지도나 예체능 방과 후 같은 것은 지금도 실시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크게 새로워질 게 없는 정책이고 더구나 실질적인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은 없고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각종 행정 업무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큰데 보충학습 지도 등이 늘어날 경우 오히려 정규 교육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올해 5월 교원 7,000명을 대상으로 수업과 생활지도를 방해하는 요인을 물은 결과 과도한 행정 업무를 꼽은 응답률이 19%를 기록해 교권 추락과 소송 부담 증가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학교가 해야 한다고 요구되는 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학교의 업무량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만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일들 때문에 교사는 교육 활동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현장에서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사들의 교육 연구 활동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교사 신규 채용을 30% 가까이 줄이겠다고 밝히는 등 교사 정원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업무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현장과 정책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부산 원도심 한 지자체는 인구 대책으로 의료 산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의료 기업들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구상입니다. 네, 지방 소멸까지 거론되는 현재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게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SK 브로드밴드 장동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서구에는 대학병원 3개를 포함해 종합병원 4개가 밀집해 있습니다. 전국에서 의료인이 가장 많은 곳으로 손꼽히지만 서구 인구 역시 손에 꼽힐 정도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만 명이던 인구는 현재 10만 4천여 명으로 10년 사이 12.7%가 감소했습니다. 고령 인구는 2년 뒤면 30%에 이르게 됩니다. 서구는 인구 대응책으로 의료 관광을 꺼내들었습니다. 외국인 중증 환자를 유치해 치료하고 주변 관광지에서 회복시키는 모델로 의료 관광 특구로도 지정받았습니다. 2025년까지 1,700억 원이 투입되는데 병원들은 외국인 전용 병동과 게스트하우스 등을 준비하고 있고 의료 R&D 기업 100개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환자라든지 그 가족들이 이제 방문이 늘어나게 되면은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숙박업이라든지 외식업이라든지 또 관광업까지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에서 받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40억 원도 의료 관광 산업에 집중 투입합니다. 고지대 빈집들을 숙박시설로 만들고 지역 청년들에게는 간병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의료 R&D 클러스터 사업은 지방 소멸 대응 혁신 과제로도 선정돼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업체들의 그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고 생활 인구를 떠나서 주거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만 한 해 부산에서 서울로 유출되는 의료비 규모는 약 1조 원. 부산의 의료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그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은 결국은 대학병원 몇 개 갖고 있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학병원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내에서 인정받을 만한 수준에 있는 병원들이 아니라는 점이죠. 부산의 의료 수준이 제공하지 못하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전제로 해서 특히 부산시와 정부의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집니다. 의료라는 부분의 특수성이 있고 인구 구조와 매우 크게 연결이 될 겁니다. 행재정적 여건으로 봤을 때 서구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고 부산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또 청년 간병인 일자리는 청년들이 정작 원하는 업종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면에서 쇠퇴해버린 부산 원도심 서구. 의료 관광 특구가 서구에 얼만큼의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양천구가 여름철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어린이 전용 물놀이터를 개장합니다. 양천구는 안양천 가족정원과 한울 근린공원, 반곡 어린이공원 등 총 5곳에서 무료 물놀이터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물놀이터는 7월부터 2달간 월요일을 뺀 모든 요일 낮 12시부터 4시 30분까지 운영되는데요. 양천구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 전문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요원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양천구가 지역의 숙박업소 3곳과 협력해 열대야를 피할 수 있는 어르신 안전숙소를 제공합니다. 대상은 에어컨이 없는 쪽방이나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저소득 고령 가구입니다. 어르신 안전숙소는 폭염특보가 발효됐을 때 주민센터에서 확인증을 받으면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는 이 외에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센터와 복지관, 경로당 등 어르신 무더위 쉼터 196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